저한테는 이제 우리 태안농협에는 3,069명의 정말 열정적인 조합원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 비결이죠. 그죠?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사업에 참여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313명인가? 지금? 당시장이요? 30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300명 넘어가면요, 이게 중견기업이에요. 중견기업. 그 다음에 자산이 2조가 넘어가고, 아까 예수금 대출금 했는데 예수금 대출금을 합쳐서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금융자산이 3조 5천억을 지금 육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그래서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운이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시대 흐름을 잘,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쵸?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230여 분이 가시는 거잖아요. 버스가 8대가 갑니다. 8대. 그래서 인솔하시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협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몇 시까지 오십시오 하면은 몇 시까지 딱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약주 좀 덜 드십시오 그러면 약주 덜 드셔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한 대가 하는 게 아니라 8대가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도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조합원님들 편하고 또 안전하게 모시고 갔다 와야 되니까 우리 인솔하는 직원들한테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맞는 것도, 미천한 제가 맞는 것도 인연인지라 제 소개 조금만 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협동조합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다른 것도 건강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협동조합 전문가이고요. 대학원까지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도 있고요.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있고, 사회 유통탐매관리사. 그리고 퇴직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평생 잘릴 일 없지 않습니까? 부럽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면 집에 가야 되는데 퇴직하면 뭐 할고 고민이 돼가지고 직업 상담사도 한번 따봤고요. 사회복지사도 한번 따봤고요. 또 커피 만드는 커피집 차려볼까 싶어서 바리스타도 따봤고요. 또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따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라 표시는 안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얼굴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촌놈같이 생겼지만 제가 이래봬도 한국연예인협회에 연예인으로 등록이 된 연예인입니다. 제가 물론 송가인이나 임영웅이처럼 뜨진 않았지만 제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이고요. 연예인협회에서 가수분과위원장 맡고 있고요. 가수 자격증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노래 한 곡 좀 가겠습니다. 왼쪽에 저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강의대회 한다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강의대회는 다 1등 해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말로, 제 고향은 군항제가 있는 진해입니다.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말로 그럽니다. 니 이제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렇게 해서 5년간만 연속 1등하고 바통 넘겨줬고요. 미국 교육협회에 가서 교육 이수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정도 가지고 감히 태안동에 가서 주름도 못 잡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사실입니다. 모르셨죠? 수입산 아닙니다. 국산이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거지들은요, 이렇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날로그 세상이라고 합니다. 태안농협에 계시면 다 부자라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도 지역은 다 가난해가지고, 옛날에 여로 아시죠? 여로. 태연실이 나오고, 장욱조인가요? 장욱제. 그 여로 볼 때요, 경상도 지역은요, 마을에 텔레비 TV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그 집에 가서 마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었겠죠. 이렇게 어쨌든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거지들이요, 이제 현찰 필요 없어요. QR코드로 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더 똑똑해요. QR코드 좋습니다. 현찰도 좋습니다. 거지들조차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농업도 바뀝니다. 그동안 농사 짓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기계들이요, 로봇들이
알아서 척척척척 판단합니다. 이걸 몇 프로 익었네, 이걸 100% 익었네, 70% 익었네. 알아서 판단해서 방울토마토도 썩 해주고요, 딸기도 썩 해주고요, 포도도 썩 해주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초 작업하느라고 오늘 어르신들 많이 오셨네요. 힘드셨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기계들이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잡초만 척척척척척 이렇게 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초 작업. 제 바람은 대한민국의 농협에 1115개 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김영규 차장님, 가장 존경하는 우리 태안농협, 가장 먼저 이런 기계들이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이 편하게 농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교는 없지만 기도 열심히 해드릴게요. 자, 이게 디지털인데요. 뉴스 한번 들어보실까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비대면이란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요.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기업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련 기자입니다. 기자 얘기는 나중에 듣고요. 다 들으셨죠?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호미 들고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이렇게 농사 지어서 우리 적들하고 싸워가지고 여기 계신 분 행복하기 위해서 호미하고 꽃갱이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디지털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탁월한 조합장님 계시죠?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일업사님들 계시잖아요. 준비 태안농협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농사 지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멍청한 놈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런 고집쟁이들은요, 급변하는 세상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이제 확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리더들은요,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도 보시고, 이렇게도 보시고, 다각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보시는지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 중간에 있어서, 여기 요 기준으로 제가 동물을 보여드릴 거예요. 답은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여쭐 때까지. 요 손 제 기준으로 이쪽 계신 어르신들은 눈 한번 감아주실래요? 눈 감으시고, 눈 뜨신 분들은 침이 걸립니다. 눈 감으시고, 눈 감으시고. 진짜 감으세요. 감으시고. 됐어. 뜨십시오. 자, 이제 이쪽 계신 분들, 요 기준으로 잡담 포함해서 눈 감으십시오. 감으십시오. 눈 뜨신 분은 침이 걸립니다. 됐습니다. 눈 뜨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각자 본인이 본 동물 이름을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뭐예요? 여기요. 개구리. 갑자기 큰일 났습니다. 저 아버님들이 바늘을 짜게 좀 만드는데, 우리는 눈이 하나를 내는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여드린 게 개구리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진을 안 보여드렸습니다. 각도는 바꿔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마술사입니까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개구리였던 것을 각도만 바꾸면 다르게 보입니다. 언제까지 내 아들, 딸만 이쁩니까? 며느리 사이는 안 이쁩니까요? 며느리 사이도요, 저쪽 집에 가면 귀한 딸 아들입니다. 그래서 농객 입장에서 보시고, 고객 입장에서 보시고, 직원 입장에서 보시고, 마누라 남편, 다각도 입장에서 보셔서 세상을 바라보야 똑바르게 보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요, 저도 집에 가면, 진해에 가면 진해라고 고향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하고 엄마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들, 딸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잖아요.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되시라고 제가 지금 자작시인데 시 한 수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가정의 아들, 딸로 태어나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 뒷바라지에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부모로 살고 있는 우리. 내 나이 30, 아이가 열이 나서 꼬박 밤을 샜다. 우리 부모님도 나 때는 애태웠겠지. 내 나이 40, 사춘기 아들, 딸들이 자꾸 방문을 걸어 잠근다. 우리 부모님도 내 방 앞에서 그렇게 속상하셨겠지. 내 나이 50, 자식들 등록금, 학원비, 농사지어서 뼈 빠지게 다 내고 났더니 이제는 결혼 자금, 주택 자금까지 준비해야 돼.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숨가쁘게 살았을까.
내나 60, 이제 사위도 며느리도 손자도 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 오늘따라 경주까지 오니 우리 엄마가 생각나고 그리워집니다. 엄마 생각나시죠? 그래서 엄마 생각하시면서 우리 홍시 노래 감상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제 강의는 저렇게 닫힌 대문이 열리면서 시작이 되고 다시 닫히면 끝나는 걸 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문은요, 쌍놈들은 열 수가 없어요. 양반들만 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저 양반인 줄 알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외출을 해가지고 일 다 보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대문을 바라보고 뒷짐을 탁 쥐고 마당새 보고 어떻게 열으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어떻게? 양반 출신 맞으시네요. 다른 놈이 와서 제가 여쭤보면 몰라요. 양반이 아닌가 봐. 자, 그러면 옛날에 양반과 앙빵만인 기억을 되살려서 힘차게 얹어 볼게요. 다 같이 통일할게요. 이리 오너라 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 태안농협과 여기 계신 조합원님, 리더님의 행복한 동행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1등이잖아요. 이제 태안농 대한민국 1등입니다. 그것까지는 되겠습니까? 세계 1등 가시다고 막 경상도말로 세계 1등 가시죠. 행복한 동행하려면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래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주에서 건강한 사람 몇 명 데려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남자는 요 정도는 우리 갑자기 너무 날씬하시네. 여자들도 요 정도는 돼야 순풍순풍 딱 자목이 쉬운 시간이라 웃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해서 막 웃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 쓰시는 분. 이런 분들은요, 절대 이런 표현 짓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친구 없어요. 결국 우울증 걸려가지고 요양원 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흥망산천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 짓지 말라고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표정 짓면 안 되는 이유를. 어화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80을 산다고 했는데 병든 날 잠든 날 걱정 것이 다 채우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복망산춘 흙이로구나. 잘 들으셨죠? 선택을 잘못했어요. 인간이 살면요 80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병든 날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빼고 나면요 40밖에 못 삽니다. 행복하기도 바빠 죽겠습니다. 40이면. 그런데 남 비방하고 이래 인상 쓰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행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런 표정 짓지 마시라고. 자, 얼굴을 한 번만 돌려볼까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번만 돌려보십시오. 자, 정면 보실까요? 이런 표정으로 저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자께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손자병법의 손자. 우리 태안농협 사업 활성화와 여기 계신 분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름이 없고, 일부 똑똑한 교수나 강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공부 좀 하고 하십시오. 손자병법에 백전백승은 없습니다. 부지피지기 일승일부라.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고, 부지피부지기 내전필패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지는이라 했습니다. 우리 태안농협 적들 많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그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금융권, 여기 계시면 행복할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유통업은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유통하고 싸워서 이겨야 여기 계신 분들 행복할 텐데, 그럼 싸워서 이기려면, 칼싸움하면 저 친구들 약점 알아야 되잖아. 강단점.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장단점부터, 우리 정체성부터 하는 게 그 기본이더라라는 말씀을 손자께서 해주시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정체성 얘기, 협동조합하고 농협 얘기 말씀 좀 드릴 거고요. 농협의 주인들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들, 우리 태안농협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리더들, 조합원의 권리 의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는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힐링 내용으로 리더의 마음가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세계 1등 다방이 어딥니까? 커피숍,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 납품되고 있는 서울 우유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부산 우유도 있고요. 메시 선수가 있었던 바르셀로나 축구구단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선키스트, 맛있는 요플레, 여기 AP 연합통신, 제스프리, 키위,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태안농협 하잖아요. 태안농협.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줄임말이에요. 더 정확한 명칭은 이제 오른손 보십시오. 태안농업 정답입니다. 아유, 정답을 알고 계시네. 우리는 태안농업 주식회사가 아니라 태안농업 협동조합입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서울 쪽에 가서 강의를 해봤어요. 서울에 여성들이 특히 정말 몰라. 제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요. 여러분들요, 협동조합 하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이고, 주식회사는 품격 있어 보이는데 협동조합은 촌스러워 보인다고, 하파지 방구처럼 보인다고. 멍청한 사람들 아닙니까? 협동조합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택시 협동조합, 버스 협동조합, 연예인 협동조합, 가수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협동조합 주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이 좋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농협을 지배하고 있는 태안농협 협동이지만 정말 협동조합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내일 자녀분들이나 손자들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경주 가서 협동조합 강의 들었다며요. 협동조합이 뭔데요? 협동조합 정의가 뭔데요? 혹시 물어볼 줄 몰라서 제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위에 거는 이제 글이 길잖아요. 국제협동조합에서 내린 정의고요. 미 농무부에서 내린 미국에서. 위에 그 글이 많은데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수협은 어민들이 만들었잖아요. 어민. 농협은 농민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동종업, 같은 업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자발적으로 뭉친 조직. 이게 국제협동조합에서 내린 정의고요. 우리 농식품부처럼 미국의 농무부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협동조합은요, 조합원님이요, 이용자고요, 소유자고, 통제자입니다. 우리 태안농협 조합원님들이요, 우리 농협 이용했어요. 수익이 이만큼 났어요. 그럼 필요경비, 세금 빼고 나머지 잉여금들은 이용한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사업체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린 정의는 협동조합이나 우리 농협도 마찬가지인데, 조합원님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용 많이 한 사람은 보상도 많이 받아간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 정신입니다. 동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어서 안 되나요? 이렇게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개미들이라는 게 천적이 나타나요. 큰일 났습니다. 힘이 안 되면 콧구멍을 막아버리는 펭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상어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잘 보십시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협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3,000명하고 70명, 우리 대한민국 조합원님들 똘똘 뭉치면요, 겁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상조라는 거고요. 그 다음 주인의식 발휘한 겁니다. 내 하나쯤 빠지면 어떨까? 개미든 펭귄은 아무도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조자립이라는 겁니다. 우리 태안농협 보십시오. 펭귄이 어려울 때 개미들이 도와줬습니까? 개미들이 어려울 때 펭귄이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다. 제 바람은요, 우리 대한민국 1등 태안농협은요, 절대 천년만년 위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천년만년 조합원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기가 왔다. 어떡할까요? 경주농협에서 도와줄까요? 서울농협에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그렇죠. 똘똘.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되는 겁니다. 겁낼 게 없습니다. 위기도 안 올 뿐더러 혹시 위기 오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저도 가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신규 조합원님들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우리 태안농협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면 조합원입니다. 출자만 해놓고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기회주의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상인하고 거래하고요. 불리할 때는 농협에 와가지고 조합장님에게 팔아주시오. 내보고 주인이라며. 주인한테 뭐 농협에서 해준 게 뭐 있어요. 출수 때 참기름 하나 주고 식용유 하나 주고 그런 조합원들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신규 제 강의를 안 들은 분들이 정말 조합원님들한테 농협에서 전국 농협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참기름하고 식용유 하나밖에 안 줬습니까? 교육을 안 들어서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떤 내용들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이런 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보십시오. 나 하나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단어입니다. 자, 우리 3,070명 우리 조합원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누군가가 조합원께서 한 분이 내 하나쯤 우리 태안농협 농약 한 병 끝까지 거만 안 사면 어떨까? 근데 공교롭게도 3,000명하고 70명 조합원 전부 다 나 하나쯤이라 생각했다면 우리 태안농협 농약 매출은 역빵입니다. 저쪽에 이제 농약방 매출이 3,070명 생기겠죠. 이렇듯이 나 하나쯤 정말 무서운 단어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부터라는 생각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대한민국 농협은요, 향약 개두리 품앗이가 뿌리가 되어가지고 61년도에 오늘날 대농이 만들어진 거예요. 61년도에. 지금 61년, 62년째 되고 있는데, 야, 이때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잘 들으셨다가 시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만나면 꼭 전해주십시오. 우리 농민들 혜택 많으라고. 이거 아시죠? 보릿고개. 저는 보릿고개 때 요만했었거든요. 요만했어가지고. 하여튼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텐데, 혹시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 보릿고개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내년에 들려드릴게요. 방금 진성씨 표정 보셨죠? 울라고 하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그렇죠. 1절 마지막 대목 뭐였습니까?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2절 마지막 대목 가시는 것. 요새 코로나라서 노래방 안 가서 모릅니까? 어머님의 통곡이었어 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요, 땅을 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자신은 아이야 뛰지 마라, 뺏겨질라. 아들이 뛰놀아야 되는데 뛰놀지 말합니다. 뛰놀고 나면 또 가서 엄마 또 밥 주시오. 그렇게 힘들어질 때 보셨잖아요. 미스터 트롯. 이 조그만 정동원이가 예선전에서 보릿고개 불렀고, 진성씨는 심사위원회에서 막 눈물 흘리는 장면. 얼마나 어려웠길래. 그 당시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쌀 한 가마니 빌리면 한 가마니 반, 두 가마니가 아프라고 했답니다. 돈으로 따지면 돈 1,000만 원 빌리는데 1,500만 원, 2,000만 원 갚은 겁니다. 이런 날도둑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뭐 했냐고요? 대한민국 정부는요, 진짜 고함 치고 싶습니다. 제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습니다. 그때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그때 우리 태안농협이 나선 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은요, 그 비싼 보리채 쓰지 말고요, 태안농협을 오십시오. 저리로 돈 빌려줄게요. 돈 많은 사람은 엉뚱대 돈 빌려주가지고 돈 떼이지 말고요, 태안농협에 맡기십시오. 그때 대한민국 농협이 나선 겁니다. 물론 태안농협이 앞장섰겠지만. 그래서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보리채를 우리 농협이요, 상호금융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상호금융이라는 게 예금하고 대출하는 은행 같은 일이잖아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나라는 해결 못하는 보리채를 우리 농협에 해결한 겁니다. 이야, 정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조금 크다고 까불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땅에 금융제도 뿌리 만든 게 우리 대한농협, 태안농협입니다. 태안농협 농협입니다. 이거 대통령 아실랄까요?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 열세대 만들었습니다. 지금 없잖아요. 하나로마트. 우리는 농협은 솔직히 보십시오. 그 당시 기억나실 거예요. 조그마한 것들이 저쪽에도 만두, 이쪽에도 어디에도 막 상간벽지 다 만들었어요. 그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주식회사들은 저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적자 보기 때문에. 그러면 태안농협은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농협 사람들이 바본 줄 아나? 그쪽에 연세들 만들면 적자 보는 거 알아요. 이쪽 읍내에서 좀 벌을 받고 그쪽이 메꾸면 되지. 그쪽에 있는 태안농협 조합원들이 편하고 정년들이 편하고 국민들이 편하다는 그걸 왜 못하냐고. 우리 농협을 한다고요. 야, 이런 농협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운동 나라님이 하자 했지만 가장 앞장선 사람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여기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게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저 일본 안 좋아합니다. 리얼감 있게 이제 표현하려고 일본말 한번 써볼게요. 소쿠리 들고 다라이 들고 바켓스 들고 정말 열심히 일들 하셨어요. 삼천리 방방곡곡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들이란 자녀들이 산업 여군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도 좀 10대 강국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통계는 없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여야가 정치 싸움이 최고 심한 데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유재석이 그 사랑의 재개발 노래처럼 싹 다 가라고 싶어요, 진짜. 저를 국회 좀 보내주십시오, 진짜. 여야, 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좀 언제까지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휘둘릴 겁니까? 좀 경제적으로는 우리 농협이 앞장서서 10대 강국 만들었으니 우리 정치인들도 힘써서 10대 강국 좀 만들었으면 좋습니다. 우리 정치인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기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것을 정부에 얘기하냐고. 그래야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세금 혜택도 많이 주고 많은 지원도 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 농협이 이런 대단한 일을 했으니 농민들이. 그래서 작년에 진짜입니다. 솔직히. 작년에 제가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전화했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 300명 좀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장관 18명 모아주십시오. 318명. 둘이 더 챙깁시다. 총리도 오시고 대통령도 오시고 320명. 경주교육은 강당도 좋고요. 태안농협 강당도 좋습니다. 모아주시오. 우리 농협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그 역할을 내가 강의 좀 하랍니다. 전화했어요.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대통령이 바빠갖고 전화를 안 받았죠. 올해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꼭 얘기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 정부가 많이 도와주도록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고려대학교에서 따지네요. 너희 태안농협 그래 대단하다고 대한민국의 농협 한번 없애볼까? 없애보시오.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연구를 했대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농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날까? 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지금 농산물 가격을 농민들은 20%나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농민만 손해가 아닙니다. 소비자들도요, 대한민국 농협이 없으니 농산물이 적게 생산되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와, 대한민국에 농협 없으면 안 되겠다. 특히 태안농협 없으면 안 되겠다. 농협 짱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도 농협 직원이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농협 주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농협 어떤 일을 합니까? 아시는 거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 은행일 하잖아요. 예금 카드, 예금, 보험, 대출 이런 거. 이걸 우리 신용사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조합원님들이 열심히 이용해 줬어요. 돈 1,000원이라도 예금하고 100만 원이라도 대출했습니다. 카드 만들고 보험 들고 돈 벌었어요. 이 돈 버는 것도 어디 갔습니까? 일단 제가 보관할게요. 조합장님 오른쪽 주머니 보관해 놓을게요. 자, 신용사업에서 돈 벌었어요. 자, 이제 경제사업에서도 돈 벌었습니다. 판매사업, 구매사업. 이 돈도 어디 갔습니까? 자, 조합장님 왼쪽 주머니 딱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조합장님 호주머니 왼쪽 오른쪽 돈이 조합장 도망가 버리면 됩니까? 그럴 일은 없고요. 농협에서 저렇게 신용사업, 경제사업 돈 벌었잖아요. 벌면 필요 경비 빼고 세 번째 사업 하는 거잖아요. 교육 지원 사업. 이거는 뭐냐면 우리 조합원님들 실익증진, 복지, 배당금, 명농지도 가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합해서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죠. 경제사업, 신용사업 돈 벌으면 교육 지원 사업으로 조합원들 하는 해드리고 다시 조합원들이 아싸 힘이 나네 다시 경제사업, 신용사업이면 또 교육적 또 하는 해드리고 농협사업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쭉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안농협의 교육지원사업 뭐 있었습니까? 제가 강의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금 8개만 적어놨는데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습니다. 저는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혜택이 있는 거죠. 다른 농협하고 비교해보니까 정말 우리 태안농협은 정말 솔직하게 조합을 하는 이렇게 너무 많이 해드리고 있더라라는 말씀. 이미 다 혜택 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조합 소식 집어보면 다 있는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도 있고. 여하튼 우리 태안농협 대단하더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좀 미사일 그만 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태안농협만 생각합시다. 뭐 별거 없더라고. 주인이면 평소에 내 농협에 관심 갖고 적극 참여하고, 적극이라는 단어 쓰니까 겁내고 있는. 너 태안농협 조합원인데 적극 참여하라고? 1억씩, 2억씩 대출하라고? 그런 게 아니죠. 내 형편 따라 농약이면 한 병이면 한 병, 10병이면 10병. 그렇게 적극 내 있는 행태대로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죠? 더 중요한 건 권리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을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은? 자, 권리부터 볼까요? 두 개가 있네요. 권리라는 것은 대접받는 겁니다. 공익권이 있고 자의권이 있어요. 공익권이라는 거는 내가 태안농협 조합원이니까 태안농협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의결권, 선거권. 저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자의권이라는 것은 아예 한 분 한 분이 태안농협에서 받아도 돼요. 너 열심히 내 농협 이용했어. 임명원 배당 줘. 지분 환급해줘. 임명원 배당 청구권, 지분 환급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농협에서 조합장님하고 이사님에서 탁탁탁탁 배당해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권리입니다. 조합원님 주인으로서 당당히 대접받으십시오. 근데 의무는요, 더 쉬워요. 그냥 내 농협 이용하는 거지 뭐. 형편권.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 수익이 나잖아요. 이용을 해야. 수익이 나야 대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의무가 권리보다 우선이더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의무는 주인 노릇입니다. 노릇이 의무입니다. 주인 노릇하고 주인 대접받으면서. 그래서 권리보다는 항상 의무가 우선인데 의무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 행편대로 내 농협 적극 이용하면 되겠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강의 준비하면서. 댁에 계시니까 이제 BS라는 뭐 대차 대조표인 거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애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합원님들이요. 전체적으로 20% 이용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출은 그나마 좀 낮습니다. 30%. 전체. 나머지는 비조합원들, 준조합원하고 비조합원 이용해주고 있다는 사실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주인의식 더 발휘하면 더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트 같은 게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쓰셨으면 10%는 안 되네요. 이거 왜냐면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말씀하십시오. 소문이 막 돌고 있어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가면 있잖아. 마일리지, 배당금 많이 준다더라. 그쪽 가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주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저는 농협 직원이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이용합니다. 근데 강의를 위해서 실제 롯데마트 가봤어요. 5만원치 물건 사봤어요. 나 배당금 얼마 줬을까요? 5만원 샀는데 5천원? 500원? 50원 줍시다. 50원이면 0.1%입니다. 그럼 이마트 가볼까? 이마트도 0.1%. 50원 줍시다. 근데 우리 농협마트는 보통 최소가 0.5%입니다. 어떨 때 1%. 태안농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0.5% 이상일 거예요. 0.5%를 하더라도 5배죠. 그것만 있습니까? 그 돈이 사업준비금, 연구 배당까지 다 되니까 우리는 50배 이상 받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용해놓고 배당 받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교육 안 오신 분들한테는 꼭 전달해서 큰 대형마트가 돈이 그렇게 배당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 정리해 볼게요. 법적으로 농협은요, 대한민국 1115개는 이런 게 다 있어야 됩니다. 총회라는 거는 우리 3,070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 투표하는 거 다들 총회랍니다. 근데 인원이 너무 많아요. 태안농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3,000명이 들어가는 공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85명을 줄였죠. 그러니까 구역별로 대표 뽑읍시다. 대표. 이분들이 대의원님들입니다. 대의원님들은 이제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리고 감사님 우리 태안농협 2분 계셔요. 근데 이사님들이 하는 회의 모여서 하는 이사회라고 합니다. 조합장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법적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농협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번잡하니까 우리 대의원회를 만든 거라는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겁니다. 대의원님들은 대의원회라고 왼쪽금 하시면 돼요. 이사님들은 오른쪽금 하면 돼요. 여기 이사님 교육, 대의원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짝짝짝짝짝 한번 보십시오. 여하튼 대의원님들은 왼쪽 거. 정관 변경 아십니까? 남자들 정관 수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내부 법규입니다. 이거 잘 갈아놨잖아요. 대의원 역할, 이사 역할 따로 있지만 그래도 요 밑에 4개는 너무 중요하니까 총회에서 합시다. 아주 농협법에서 잘 갈아놨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볼게요.
신규 조합을 오면 우리 이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사회에서 조합은 자격심사하고 가입 승낙해요. 근데 조합은 역할 제대로 못하면 조합은 강제 탈퇴시키는 거. 조합은 제명은 또 대의원에서 하는 거죠. 착착 정말 잘 갈라놨습니다. 그럼 조합은 제명은 어떨 때 될까요? 참고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태안농협 1년 이상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은, 그런 조합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를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은, 그리고 우리 태안농협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은, 2년 동안 우리 태안농협 경제사업을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은, 이분들은 제명 일단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면 바로 탁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대의원회에서 조합장님 명의로 문서가 나가죠. 몇월 며칠 날 태안농협 강당에서 대의원이 하니까 홍길동 조합원님 1년 동안 이용 안 하셨대요. 코로나 걸렸습니까? 미국 갔다 왔습니까? 이민 갔다 왔습니까? 몇월 며칠 날 하니까 오셔서 이용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보고 대의원에서 제명을 시키거나 시키거나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재미없는 녹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건강비법. 공자님에게 제자가 질문을 해봅니다. 공자님께서 태안농협 주인, 조합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공자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필야 정명호라. 나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분, 본분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역할과 책임입니다. 가정에는 아빠 역할, 엄마 역할, 자식 역할이 있듯이 농협도 그렇듯이. 자, 그러면 이 친구 역할 잘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역할 잘하는지. 태안농협 하나하나마트에 맥주 사러 왔어요. 집들이 한다고. 남자는 6개짜리 들어가고 마늘 하나 박스 들어가고. 이 남편 역할 잘했습니까? 이 친구는 남편은 담배 피우고 가고 마늘 하나 한 점 집어 떨어라. 정말 남자 망신 다 시키네 진짜. 티코는 아닙니다. 티코. 다 떨어진 오토바이 한 대라도 부부끼리 저렇게 역할과 책임 잘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우리 태안농협 말고 앞에 다른 농협 강의 들었는데요. 저 맨 뒤에 계신 분이 손 들지 마. 원장님요. 원장님은 눈이 삐뚤어졌어. 이 여자 왼손에 들은 거 잘 보시오 이거. 분명히 커피산 못 따지고요. 이 여자는 다방 마담이나 다방 내지가 틀림없습니다. 전화해보니까 부부 맞습니다. 부부. 그래서 부부끼리 우리 조합원님 3,070명끼리 화목하게 사시라고 제가 소 3마리를 선물로 드릴게요. 가져가십시오. 벌써 맞소 졌소. 소 3마리 키우면 싸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태안농협 분과 미래상이가 아닙니까? 1등 농협, 조합원님 행복한 농협. 우리 태안농협 천년만년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한다고 이렇게 다 오신 조합원님들, 그리고 열성적인 조합장님, 여기 어르신들 오시기 전에 2주 전인가 조합장님 직접 오셨어요. 사전답사, 이 강당도 둘러보시고, 또 숙소도 둘러보시고, 식당 둘러보시고, 와서 또 막 저한테 말씀드리냐, 명령도 내립니다. 강의 잘해주시고, 준비 잘해주시고, 이런 열성적인, 다른 농협 같은 조합장님 많아요. 아예 안 오는 데도 있고, 어떤 농협은 조합장님만 안 오시고, 뭐 과장이나 상무들이 와서 대충 둘러보고 가고 그러는데, 야, 이래 발로 뛰는 조합장님 계시죠? 이모님도, 야, 이감사를 또 오셨네요. 또 오셨어요. 대단하시죠, 진짜. 또 직원들, 조합원님들을 위해 성실한 직원들, 사실 전화 몇 분 한지 압니까? 전 짜증나서 미칠 뻔했습니다. 저 사실 엄청 바쁜 놈이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전화 계속 와가지고 우리 조합원님 모시고 가는데 불편함 없이 방 청소 깨끗이 해놓고, 대강당도 청소 깨끗이 해놓고, 강의도 잘해주시오.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요, 조합원님들을 챙기는 모습에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바쁜데 전화서 짜증은 났지만, 우리 직원들, 정말 우리 조합원님들 잘 모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시는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머릿속에 뭐 들었습니까? 보자, 잘 될 거야. 우리 태안농협 조합원들 행복할 거야. 원룸사 잘 될 거야. 우리 자식들 사업 잘 될 거야. 라고 생각 가득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일을 쉽게 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잘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 장수한 사람,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긍정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사람은요. 머리통 속에 뭐 들었습니까?
다 남 탓이고 짜증나고 불안해 죽겠고 두렵고 올농사 잘 안 될 거야. 내 남편 바람필 거야. 우리 마누라도 바람필 거야. 자식들 사업 안 될 거야. 올농사 진짜 안 될 거야. 코로나 걸릴 거야. 치매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렇게 됩니다. 생각대로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긍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산장수하고 집신장수가 있었어요. 잘 보십시오. 두 엄마가 있었어요. 두 엄마가. 왼쪽 엄마는요. 아이고 맑은 날에는 우리 큰아들 우산이 안 팔릴 끼고 비가 오면 또 우리 둘째 아들 집신이 안 팔릴 텐데 나는 360은 해가 뜨나 또 비가 오나 걱정이다 걱정. 이 엄마는 걱정 안 합니다. 오른쪽 엄마는요. 아이고 해가 뜨면 우리 큰아들 집신 잘 밝히고 비가 와도 돼. 비 오면 둘째 아들 우산이 잘 팔릴 텐데 나는 360 행복해 죽겠네. 똑같은 상황인데요. 생각 따라 인생의 행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흔한 긍정을 바쁘게 살다 보면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잊고 사는 긍정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엄마는 자식들이 장사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성공을 집어넣어야 성공이 나오고요. 공 심은 데 공 나고 파 심은 데 팥는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외람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태안에서 이제 오실 때, 바지 입고 오실 때, 왼쪽 발부터 였습니까? 바지 오른쪽 다리부터 였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편한 자리. 편한 대로. 편한 대로. 그게 습관이거든요. 저는 왼쪽 다리부터 넣는가 봐요. 바지 딱 잡는 순간에 왼쪽 다리부터 넣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오른쪽 다리부터 넣어볼까 해보려고 했어요. 오른쪽,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 바뀌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행복하고 건강해지려면요, 건강한 습관 만드시면 되죠. 쉽습니다. 긍정적인 생각하면요, 그게 긍정적인 행동이 돼가지고, 그게 긍정적인 바뀌지 않는 행복해지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면 좋겠고요. 또 여기 오신 이유도 뭐 즐거우려고 오신 겁니까? 행복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잘 들으십시오. 인간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쇠, 자긍심 가지는 겁니다. 자긍심.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자, 제가 로또 복권 걸렸어요. 100억이 생겼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궁전 같은 집을 짓고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끼리 원래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베풀고 그렇게 인간관계 하시면 되고, 이거 보십시오. 자긍심.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한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 이 벽돌공이 있었어요. 두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말을 내면서, 버려진 벽돌 사건이 저리 가시오! 이분은 천상 벽돌공입니다.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 벽돌 하나하나 쌓고 있잖아요. 저는요, 지금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인데 생각 따라 행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면 여직원들 있잖아요. 커피 타주라고. 비서실이잖아요. 그 직원한테 물어봤죠. 당신은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껌을 짹짹짹. 그냥 사장님 오냐 커피 타는 게 일입니다. 그 아가씨는 평생 커피 타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이쪽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사장님보다 1, 20분 먼저 출근해요. 그래서 따뜻하게 잠깐 끓이거든요. 사장님 탁 드리거든요. 사장님 그 따뜻한 차를 탁 마음이 편안해져서 전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회사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커피 한 잔에 일의 가치가 이래 달라집니다. 제가 가수한테 물어봤어요. 가수, 노래 부르는 가수. 당신 지금 뭡니까? 저는요, 노래 부르고 행사 뛰주고 돈 받는 딴따라입니다, 딴따라. 그런데요, 나 참말로 작년에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행사를 못 뛰가지고 손가락 따고 있을 거 아닙니다. 그 가수는 영원한 딴따라입니다. 이 가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뭡니까? 저는요, 기쁜 사람한테는요, 기쁨이 2배가 되라고 즐거운 노래 불러줘요. 슬픈 사람들한테는요, 위로가 되라고요. 위로가 되는 대로 노래를 불러줘요. 저는 노래하는 의사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노래든 벽돌이든 커피 한 잔이든 본인이 자기를 사랑할 때 가치가 올라가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긍심. 지금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어떤 농사를 지으신지 몰라요. 하시는 거 내가 하는 일 짜증내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가치가 올라가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어르신들은 존경받고 있으신데요. 제갈공명 처럼 사십시오. 삼국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갈공명. 근데 제갈공명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공신접수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공신접수의 자세로. 이 뜻은요, 이게 한금잔이거든요. 지가 한금잔이면 뭐합니까? 물을 받거나 맛있는 차를 받으려면 찌그러진 주전자, 녹슨 주전자라고도 주전자보다 밑에 있어야 차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거 한번 치우고 다 존경해 그런다고 존경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허리 숙이고 겸손하면 더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남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몇 개 볼까요? 잠비었을 때 몇 개 잘 모르겠습니까? 헷갈리시죠? 몇 개? 4개입니까? 7개. 이 정신 바짝 차리셔 치면 안 걸립니다. 7개. 그래요. 솔직히 어떤 분들은 3개로 보이고요. 어떤 분들은 4개로 보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에라 모르겠다, 서너 개다 이러시는 분도 계셔요. 제가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제 눈에는 4개예요. 그쪽이 몇 개로 보이나? 3개라는 겁니다. 잠시만. 그러니까 술 좀 많이 먹지 말아요. 다시 세나다. 3개 맞습니다. 끝까지 3개라고 우기는 겁니다. 맞는 거죠. 지자리에서 볼 때 3개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처럼 리드가요. 먼저 발품 먼저 팔면 됩니다. 아이고 자식 4개인데 자꾸 3개라고 우기 산. 분명히 내가 네 자리 가볼게. 네 자리 가만있어 봐봐. 이겁니다. 이러면 3개로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진짜 이런 거 많습니다. 아까 말 개구리처럼 이쪽에도 보시고 이쪽에도 보시고 다각적으로 보셔요. 조합원 입장, 고객 입장, 직원 입장, 조합장님 입장, 그리고 사회 며느리 입장 그렇게 보셔야 실수하지 않고 존경받으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십시오. 역지삼지로. 저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잘못 적었나요?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인터넷이고 구구사전 한자사전이 없습니다. 요거는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보라고요. 이건 누구나 다 아시죠. 역지사지는 아는데요. 근데 인간은 이성을 가진 간이한 동물이거든요. 상대방 입장 생각해보라 하더라도 지 유리할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지감지까지 돼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이것도 부족해요. 역지식지입니다. 상대방이 묻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 불통이 아니라 소통될 겁니다. 저쪽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불통 고집이라서 제가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안 들어오시네요. 이렇게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빼고. 물론 그 자식들 키우느라고 어르신들이 힘들어가지고 말할 힘이 없어갖고 감사합니다. 고맙다. 그래서 그런 건지 산다고 바쁘셔서 그런지 말씀을 잘 안 하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39년생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희한하죠.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진해 계시잖아요. 엄마하고. 엄마한테는 우리 마누라 몰래 조금씩 자동이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자동이체 안 해드리고 아버지 자동이체 드리면 바로 써버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아버지 진해 찾아뵈서 용돈을 드립니다. 봉투에 딱 제가 그 마누라한테 봉급 다 뺏기고 사니까 돈 없잖아요. 30만 원 모아가지고 막 쌈짓돈 모아가지고 아버지 용돈 해서 이래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해주면 좋겠네. 어쨌든 이렇게 딱 들고 돌아서면 한 두세 발짝 가면 내 아버지가 이 자식이 요번에 돈을 얼마나 넣었을까 요거는 궁금했죠. 봉투에서 돈 나와서 돈 넘어가는 소리를 칙칙칙 나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는 피부치라 괜찮은데요. 혹시 사위나 며느리가 아버지 용돈 드리면 아버지 고맙다는 말씀 좀 하이소. 경상도 말로 하이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딱 넣어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릴 겁니다. 마누라 몰래. 참. 다음에 제 마누라 만나면 이 말 말씀하셔서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기술습니다. 아버지 용돈에서 우리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니까 저는 기대도 하지도 않았어요.
딱 드리고 돌아서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고야 요새 코로나라서 그렇나 사람들이 와 이런 많이 죽노 미치겠다. 부잘 일이 많은데 너가 쪼달렸길래 잘 썼구만 이러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고맙다는 말씀 해주시니까 이 자식 마음은요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저래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어르신들 자식들이 용돈 드리면요 그냥 미안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 고맙다는 말씀 꼭 하십시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아버지가 해주시길래 제가 그 다음에는 20만 원 더 못해갖고 50만 원 했더니 고맙다는 말이 그리 힘이 세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도 안 하는 게 미국이나 영국 가면 고맙다는 말 어떻게 합니까? 해외여행 가져갔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땡큐 베리 마치. 일본 가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중국 가면 쎄쎄. 태국 가면 카푼 카. 베트남 가면 까만. 오 맛있네. 독일 가면 땅케. 프랑스에 가면 메르시 포. 제가 촌놈까지 생기로 8개국어를 제가 이렇게 고맙다는 말 잘하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 어떤 순례자가 산에 기도회로 가는 거예요. 아이 호랑이를 만났어요. 기도를 가는 거지 뭐.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맞은편에는 호랑이도 기도를 하네요. 하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호랑이 기도를 들었을까요? 사람 기도를 들었을까요? 정답입니다. 하느님은 호랑이 기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유인적선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욕심, 요구력이잖아요. 요구력보다 욕심보다 나는 이미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 감사력이 요구력보다 힘이 세니까 이 사람은 요구만 했습니다. 살려내십시오. 하지만 호랑이는 감사합니다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 종교가 있을 때 어떻든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게 하고 잘 때도 그래요. 그러면 삼라만상 기운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까도 부족하죠? 더 과학적으로 볼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30명 이리 모여보세요. 실험을 많이 줄 테니까 오바바바. 일단 한 달 동안 1년도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짜증 날 텐데 짜증 내지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만 억지로라도 한 달만 해보자고요. 했는데 한 달 뒤에 어마어마한 일이 납니다. 노화 방지 호르몬 수치가 100% 올랐습니다.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병의 거는 스트레스는 20% 줄었다고 합니다. 제발 이 시간 이 현재 나이에서 더 늙지 마십시오. 모든 여기 계신 분들. 그러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사십시오.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태안농협 성과도 매년 수익이 쭉쭉쭉쭉 났으면 좋겠습니다. 3,070명 조합원님끼리요. 감사합니다 분위기만 딱 생긴다면 조직 성과도 올라간답니다. 미국의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도 했고요. 버클리대 심리학 교수 미국의 대처 켈터너 교수도 그랬는데 조직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 성과도 쭉쭉쭉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행복인데요.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럼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롯데백화점 행복 사러 갔습니다. 행복 안 팝디다. 신세계백화점도 가봤거든요. 신세계백화점도 안 팝디다. 그래서 소문 들어보니까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가면 안 파는 게 없다고 합디다. 그리고 태안농협 하나로마트 가는 데도 안 팝디다. 행복은요. 제 마음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선택적 웰빙이라고 합니다. 서브젝티브 웰빙이라고 하는데 행복은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감사합니다 하면 행복도 이만큼 느끼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랬잖아요. 행복의 분량이 곧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나는 이만큼 감사합니다. 행복 이것밖에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 물건 샀잖아요. 그래서 까만 공다리 싹 땡 따라 쓰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 캐시를 대보십시오. 캐셔들이 이 어르신 정말 멋지다. 존경스럽네. 이럴 겁니다. 예금 통장 카드 받고 돌았을 때 또 짜장면하고 켄터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 강의 안 듣는 사람은 그래요. 언제 시키는지 가져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식당 가서 내 돈 주고 삼겹살 먹는다고 빨리 물 가져오시오. 이럴 게 아니라 물 갖다 줄 때도 감사합니다. 시킨 삼겹살 줄 때도 고맙습니다. 참 멋져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쁘실까? 존경스러울까? 행복 느끼죠. 성과 올라가죠. 삼남한생이 돌아주죠. 건강 좋아지죠.
정말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제가 습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습관. 감사합니다. 습관을 위해서. 저 따라 두고만 해볼게요. 미안되지만. 자, 크게 습관 만들어 봅시다. 다 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고 계셔도 너무 이쁘고 멋져 보입니다. 근데요, 가장 감사할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하고 엄마 아닙니까요? 근데 이놈 자식은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감사할 줄 몰랐던가 봐요. 우리 아버지 기억나시죠? 엄마만 부모 같았지 늘 손님처럼 여겼던 우리 아버지. 어느 날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바꿔 줄게 하시는 전화 교환수 옆을 아버지. 보고 싶어서 전화를 다시 드리면 왜 돈 떨어졌냐? 그저 돈 주는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라고 하면 너 술 마셨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늘 저와 소통이 부재했던 우리 아버지.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이 두 자식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고 저는 또 우리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세탁기가 없어서 한겨울 내보내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그래도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엄마는 발 뒤꿈치가 다 헤어져서 이불이 사각사각 소리가 나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아문드러져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썩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철이는 줄만 알았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넋두린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이 얼던 우리 엄마를 본 후에 이 불효자식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인데요. 엄마가 없으신 분은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체모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되고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정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조상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뒤를 뭐라 그러나요? 한자로 한문으로 사후에 만방진수는 불여 생전에 일대주만도 못 얻으니라.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상다리가 헤어질 정도로 이렇게 차려놓고 나면 귀신이 와서 묻고 간답니까? 살아생전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이 그 효도이더라라고 조상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제가 대신 전달해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1등, 앞으로 세계 1등 될 태안농임의 3,070명의 탑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태안농임만큼 어려운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년만은. 만약에 힘든 일이 왔어요. 근데 저 아버님 한 분께서 아이고 허리야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분께서 뛰어내리면 그렇게 힘들게 공들여서 쌓은 우리 태안농임의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마 내가 알았죠? 이런 생각 정말 무섭다는 거 하지 마시고 나부터라는 주인 정신으로 협동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농이 홍보대사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금은 20%, 대출은 30%, 마트는 6%던데 다른 건 일반 시민들도 우리 많이 이용해라고. 그리고 이용하면 수익은 우리가 배당하는 거니까 우리 농에 많이 이용하고 홍보도 많이 하셨으면 그것도 주인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품격 있고 가슴 따뜻한 리더 되십시오. 지금처럼 다른 데 가서 아이고 우리 태안농면 안 돼. 뭐 잘하는 게 없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누워서 침 뱉는 게 이럴 겁니다. 우리는 조합원님들 똘똘 뭉쳐서 잘해요. 지금들도 조합원님 잘 모셔요. 우리 조합장님 발로 잘 뛰고 있어요. 이감사님 대의원님 역할 잘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농협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겠죠. 리더들이 이렇게 뒷짐지면 따르는 사람도 이렇게 따를 겁니다. 요번에 이제 교육과 모임이 그냥 여행도 좋지만 경주 와서 임금님 기운 많이 받아가십시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근데 교육도 있었잖아요. 사장 속에 한번 으쌰쌰 한번 잘하자는 게 아니라 전년 맞는 이번 기회로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길을 모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조합원님 행복한 농협 대한민국 1등을 넘어서 세계 1등 이 트럭이 앞바퀴에는 주인 정신 딱 붙이고 뒷바퀴에는 행동 딱 붙여서 이렇게 붕 천년 맞는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길을 모아야 돼요. 길. 우리 운동선수들도 운동할 때 으쌰쌰쌰 하잖아요. 길을 모으는 게 힘을 내려고. 그래서 제가 최고를 두 분 했습니다. 태안농협 하면 최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죠? 어떤 농이면 일하는 일 어느 나라 당나라 최고입니까? 이래 하시니 최고 길을 모으고 한 개 말고 손이 두 개니까 두 개 합시다. 최고! 이 전당 날아가거든. 제가 공사 새로 하겠습니다. 태안농협 최고 하시고 여기 계신 이제 임원님 대회 골고루 다 했으니 통칭해서 좌번님이라 할게요. 좌번님 하면 역시나 최고 두 분 하는데 위에 태안농협 대표도 마치 앞에 계신 좌합자님께서 태안농협 하면 최고 해주시고 제가 다시 좌번님 하면 또 최고 두 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좌합자 앞에 계시니까 저 빼고 다 한 팀이잖아요. 좌합자 오시죠. 좌합자님께서 태안농협 저는 좌번님. 자, 준비하시고 자. 점심에 만세 삼촌인데 저녁에는 최고로 한번 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태안농협! 조합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물어가시죠. 건강하겠습니다. 또 있었잖아요. 사탄 속에 한번 으쌰쌰 한번 잘하자는 게 아니라 전년 맞는 이번 기회로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길을 모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조합원님이 행복한 농협 대한민국 1등을 넘어서 세계 1등 이 트럭이 앞바퀴에는요 주인 정신 딱 붙이고 뒷바퀴에는 행동 딱 붙여서 이렇게 붕 천년 맞는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길을 모아야 돼요. 길을. 우리 운동선수들도 운동할 때 으쌰쌰쌰 하잖아요. 길을 모으는 게 힘을 내려고. 그래서 제가 최고를 두 분 했습니다. 태안농협 하면 최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죠? 어떤 농이면 일하는 일 어느 나라 당나라 최고입니까? 일하시니 최고 길을 모고 한 개 말고 손이 두 개니까 두 개 합시다.
최고 이 전당 날아가거든요. 제가 공사 새로 하겠습니까? 태양능력 최고 하시고 여기 계신 이제 임원님 뒤에 골고루 다 있으니 통칭해서 좌버님이라 할게요. 좌버님 하면 역시나 최고 두 분 하는데 위에 태양농협 대표도 마치 앞에 계십니다. 좌업자님께서 태양농협 하면 최고 해주시고 제가 다시 좌버님 하면 또 최고 두 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좌업자 앞에 계시니까 저 빼고 다 한 팀이잖아요. 좌표 오시죠. 좌업자님께서 태양농협, 저는 좌버님. 자, 준비하시고. 자. 점심에 만세 삼창했는데 저녁에는 최고로 한번 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좌버님 최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등을 돌리고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우리 사이에 다 벗죠 뭐. 옷은 안 벗었겠습니다. 제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몰랐는데 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조합원님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교육 오셨는데 우리 임원님 그리고 영농회장님 그리고 대의원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부 조직장님들도 오셨는데 혹시 명단이 있나요? 없어? 그냥 하겠습니다. 우선 임원님부터 각 버스에 이렇게 동네별로 탑승을 해갖고 오셔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임원님들부터 저희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일어나시죠, 임원님.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으로 우측이죠? 예, 우측부터 우리 김민자 여성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죠. 그 다음에 이대 감독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박세경 이사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민호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해주시고요. 성함하고 동네하고 안녕하십니까. 저 안녕 1-2 김계강 영농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산 3통 이덕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1 김상용 대의원입니다. 안녕 3사 대의원 유독관입니다. 네, 안녕 1통 대의원 표정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1 대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산 2통 송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1-1 영농의 이종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 2통 영농회장 최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2통 송순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2통 대의원 엄기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 3통 영농회장이 되면서 영농회장 총대표 총회장입니다. 여러분 많이 즐거움 많이 가지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 1- 영농의 유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1통 대의원 유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1-2 영농의 대의원 원도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산사 대의원 윤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사통 이용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산 1 영농회장 장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산 4통 용주사 앞에 동네가 그렇습니다. 태안 3중으로 편입이 됐지만은
영문회장 이강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합장입니다. 제가 여기 영농회장님하고 송산동 안녕동 대한동역 혹시 다 얼굴들은 다 아시죠? 그렇지만 각 버스마다 타신 직원들은 알겠지만 다른 버스에 탄 또 직원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시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직원 여러분들. 프레임도 안 왔습니다. 네. 잠깐 이게 이름을 제가 다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는데 너무 직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